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고 올해 30대 중반이 된 남자입니다. 제가 제보하려는 사연은 정말 황당하면서도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전, 그 당시 저는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워낙 숫기가 없는 성격이라 사람 관계가 원활하지 않던 편이었고 또 30대 초반이란 나이까지 연애 경험도 없는 말 그대로 찐따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와 그리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지만 회사 내에서 가끔 저와 말동무가 돼주던 용우 형님이란 분이 있었는데 그 형님이 저를 부르더니 갑자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중소가, 너 이번 주 주말에 뭐해? 할 거 없으면 나랑 어디 좀 가자. 아, 주말에요? 시간은 되는데. 근데 어디 가려고요? 너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 없지? 그래서 이 형님이 좋은 여자 소개해 주려고 하니까 잔말 말고 나와 임마. 저는 얼떨결에 소개팅 약속을 잡고 그날부터 설레는 기분으로 주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약속 당일 용우 형님을 만나 소개팅 자리에 도착을 했었는데 조금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여자분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난 미인이었고 왜 이런 분이 남자친구가 없어서 소개팅 자리까지 나오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의 외모였죠. 자, 이쪽은 내가 대학교 때 알게 된 후배 30살 김미진. 그리고 여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박종석. 종석이는 32살이니까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둘이 잘 맞겠네. 그럼 나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용우 형님은 가버렸고 저는 안 그래도 소심한 성격에 말 한마디도 못하고 엄청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여자분이 먼저 말도 걸어주고 제가 어색하지 않게끔 분위기를 맞춰주더라고요. 정신없는 소개팅은 그렇게 끝이 났고 저는 한숨만 쉬면서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가 여자분과 번호 교환도 하지 못했고 제가 봐도 대화가 매끄럽지 않게 되었던 건 사실이라 이번 소개팅은 실패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집에 도착해서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는데 때마침 용우 형님에게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아, 형님, 안 그래도 전화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야, 내가 미진이랑 방금 통화를 했거든? 근데 걔가 뭐라고 하는 줄 아냐? 중석이 네가 착하고 조용한 성격이라서 진짜 마음에 든다고 또 만나보고 싶대. 내가 미진이 번호 줄 테니까 둘이 한번 잘 만나봐라. 아, 정말요?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있잖아.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회사에서는 내가 소개팅 해줬다는 거 입 밖에도 꺼내지 마. 거기 사람들 알잖아. 그런 소문나면 서로 소개해달라고 귀찮게 할 게 뻔한데.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렇게 소개팅을 포함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흘러갔고 여태까지 꼬이기만 했던 제 인생도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미진이와 두 번째 만남을 가졌고 저희는 그날부터 연인 사이가 되었는데 좀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감정에 눈이 멀어서 그런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던 상황이었죠. 미진이와 저의 관계는 급속도로 진행되었고 세 번째 만남부터 모텔까지 갈 정도로 빠르다면 빠른 편이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게 문제될 건 없었고 좋은 게 좋은 거라 나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잘 만나고 있었죠. 그렇게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카페에서 미진이를 만났는데 평상시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미진아,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그게
사실 나 할 말이 있거든? 놀라지 마. 그건 미진이의 임신 소식이었는데 저는 그동안 콘돔을 쓰면서 나름대로 각별히 조심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예상치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긴 얘기 끝에 아이를 낳기로 합의를 했고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를 시작했었죠. 제가 이런 쪽으로 워낙 무지하다 보니 각종 결혼 준비에 대해서는 전부 미진이의 의견에 따랐고 어차피 결혼할 사람인데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제 월급까지 맡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 준비를 하느라 정말 정신없이 바빴지만 그래도 한 가정의 아빠가 된다는 것에 마냥 좋기만 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결혼식 당일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날까지 평소처럼 미진이와 통화를 했었는데 결혼식 당일 미진이는 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 때 뵀던 미진이의 부모님도 보이질 않았고 저와 저희 부모님은 너무 당혹스러운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결혼식은 무산됐고 그날 이후 미진이는 감쪽같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돈은 돈대로 잃고 거기다 미진이를 소개해줬던 용우 형님은 제가 결혼식을 하던 날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둘 사이에 뭔가 있는 건 확실한데 둘 다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니 너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게 말로만 듣던 결혼빙자 사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곧장 경찰서로 가서 고소장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제가 미진이에게 계좌이체를 해준 모든 내역을 제출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난 뒤 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었는데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악랄하고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미진이라는 이름과 그리고 나이까지 모든 게 다 거짓이었고 거기다 상견례 때 봤던 미진이의 부모님도 진짜 부모님이 아닌 대행 알바를 쓴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보내준 계좌들은 전부 대포 통장이었고 한마디로 처음부터 작정하고 접근을 했던 거라 볼 수 있었죠. 미진이를 소개해준 용우 형님마저도 모든 신상 정보를 거짓으로 속여 위장 취업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모아둔 돈도 잃고 거기다 마음의 상처까지 받고 나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죠. 그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용우 형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이 여자를 소개해주기로 했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였고 저는 참다 못해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글쎄 저 말고도 다른 직원들에게 여자를 소개해준다는 말을 하고 다녔고 심지어 소개팅을 나갔던 사람도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개팅녀의 인상착의를 물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미진이와 너무 흡사했고 저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대략 2년 정도 지나고 제가 받은 충격도 서서히 무뎌지고 있을 때쯤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친구와 둘이서 술을 한잔하고 있었는데 술집 밖에서 어디서 많이 본 익숙한 뒷모습의 남자가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술을 마시면서 몰래 지켜봤더니 바로 지금까지 연락두절이 됐던 용우 형님이었고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던 친구에게 말을 했더니 곧장 경찰에 신고부터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가 친구와 함께 용우 형님을 제압했고 경찰이 올 때까지 친구와 둘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종석아, 너 왜 그래?
나도 중간에서 속은 거야, 임마. 처음부터 그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소개를 해줬겠냐?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났고 알고 보니 미진이와 용우 형님은 결혼 10년 차인 부부였는데 제가 당했던 방식 그대로 사람을 꼬드겨 돈을 갈취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범죄자 부부였습니다. 거기다 둘 사이에는 초등학생 딸과 그리고 3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난 시기를 추측해보니 아마 제게 임신을 했다고 사기를 쳤던 시기와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임신을 한 건 맞는데 그건 제 아이가 아니라는 뜻이었고 그런 거짓말을 한 미진이도 문제지만 어떻게 본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돈을 벌 생각을 하는지 용우 형님이란 인간도 제정신이 아니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둘 다 똑같은 사람이니 결혼까지 한 거겠지만 서해통념상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이렇게 밝혀지게 되었지만 제가 잃었던 돈은 결국 돌려받질 못했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은 그날 일을 잊지 못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그때 일 때문인지 아니면 워낙 숫기가 없는 성격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누굴 만나는 것조차 너무 두렵고 어찌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곤 했었습니다. 쉽게 사람을 믿고 마음을 준 제 잘못이 제일 크지만 사람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참 씁쓸함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